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운명의 호남 대첩. 내일 광주 전남, 모레 전북, 예. 이렇게 민주당 경선 투표함 열리죠? 그렇습니다. 호남이 최대 이제 승부처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 선거인단 다 합하면 지금 2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게 전체 200만 명 중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권역별로 따져서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그리고 여기 호남이 민주당의 정체성 근거지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네. 역대로 호남이 뽑는 후보가 민주당의 본선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호남이에서 1등한 사람이 마지막 본선에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만만치 않은 곳이 여기 호남인데요. 그러니까 상대인 이낙연 후보가 전남 영광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꺾으면 승리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남에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전처럼 압승을 해버리면 네. 사실상 게임이 끝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한창 투표 중이잖아요.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났습니다. 어. ARS가 남긴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이거든요. 네네. 어젯밤 마감된 이제 전북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35%쯤밖에 안 됐고요. 광주 전남 권리당원도 40%를 간신히 좀 넘겼습니다. 그래요. 아울러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그 특혜 의혹이 크게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오는 결과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번 호남 경선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이미 끝났고 현장 투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 현장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저 ARS가 좀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만 남아 있는 상황. 예. 자, 김준일 기자. 예. 지금 뭐 김광일 기자 설명대로 화천대유 의혹이 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어요. 지금 예. 호남 경선에서. 일단 호남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어저께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당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34.2, 이낙연 30.2. 그래서 오차범위 내로 일단 들어왔고요. 이거는 전국 대상. 전국 대상인데 네. 더 중요한 건 호남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49.7, 이재명 39.1. 그래서 이게 한 2주 전에는 네. 이게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포인트 차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역전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화천대유 때문에 지금 가장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그 2주 사이의 변화라면은 뭐 그 의혹이 그렇죠. 쟁점이 예. 된 거겠죠. 근데 지금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또 나왔는데요. 일단 그 권순일 대법관이 네. 예전에 거기서 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료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여기에서 고문을 했다. 고문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있었는데 이 법무법인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월 수백만 원씩 받았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지금 전 검찰총장까지 지금 개입이 된 상태고 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자문을 했다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보수단체에서 보수시민단체에서 지금 공직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장 낸 상태입니다. 지금 어저께 지금 이제 좀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이제 화천대유와 별개로 또 천하동인이 있었잖아요. 네. SK증권 산하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가 지금 언론 취재로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천하동인 4호 소유주가 네. 이제 뭐 남모 대표라고 나오는데 근데 실명이 나온 데도 있거든요. 남욱 변호사라는데 이게 이분이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라는 예전에 전 대표예요. 이게 대장동 개발을 예전에 민간에서 주도하다가 했는데 이제 그 청탁과 함께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2015년에 구속 기소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으로 하던 것을 중간에 민영으로 한번 가져왔었잖아요. 예, 예. 그걸 다시 이제 성남시가 민관으로 돌린 건데 예. 중간에 민영으로 돌리게 로비하다가 예. 구속이 됐던 사람인 그 거죠. 사람이 천하동인 4호의 소유주예요. 근데 당시에 그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수원지검장인 강찬우 전 검사장인데 이 사람이 화천대유 지금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인데 화천대유 고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도 조현성 변호사도 화천동인 6호 소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엮여 있다.
이런 상황이. 근데 남 변호사는 이제 남욱 변호사는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 변호를 뭐 잘해서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잠적했습니다. 지금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했다고 어저께 JTBC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를 받았다. 천화동인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외국으로 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빨리 지금 출국 금지 다 시켜놓고 조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남욱 변호사였던 예, 남욱 겁니까? 변호사고 가족이 지금 다 간 거예요? 가족이 미국으로? 다 부인은 지난 16일에 퇴사를 해서 같이 이제 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어저께 키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예.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기획본부장으로 채용이 될 때 요건이 특별히 이제 그 임원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뭐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이런 것들이 조건에 4가지 조건에 하나도 안 맞아서 이재명 지사가 특별 채용, 특별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이제 과거 회의록 보면은 이제 다시 나왔어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올 때 특채였다. 예, 특채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특채라는 걸 할 수는 있는데 예.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않아서?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무리하게 그러면 유동규를 안 친 거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예. 이제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거고. 전에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키맨인데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성남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0년에 성남시장 이재명 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승승가드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시작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한 다음에 예.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캠프에 들어가서 당선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했다니까 최측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최측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혹과 이재명 지사 관련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사장 직무대리인 기획본부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와서 진술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장동 이슈 자체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어떤 뭐 대가성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더 씌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호남 투표율이 지금 저조한 거 아니냐라고 이낙연 캠프 쪽에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직 이재명을 본선 후보로 어떤 판단을 다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예, 반면에 또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투표율이 낮은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직표가 많이 동원이 되지 않은 거다. 이낙연 측에서 강점이 있던 걸로 보이는 그 조직표가 투표장으로 다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양쪽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 결과가 발표될 텐데 아마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떤 표심이 나올 수 있을지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다 나옵니다. 다 스튜디오로 출연합니다, 여러분. 직접 얼굴 보시고 설명을 직접 좀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윤석열 십자포화 공약 표절 논란까지. 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2차 토론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후보들 간에서 민주당 이재명 그 대장동 논란에 관한 질타가 대체로 한 목소리로 나왔고요. 눈에 띄었던 건 지지율 1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였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각각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 후보 그 청년 주택담보대출 비율 80% 공약을 두고 이것 정세균, 이낙연, 유승민 후보 공약을 짬뽕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갖다 쓰셨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카피 닌자라는 얘기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김광일 기자가 하이라이트 묶어 오셨네요. 예. 직접 좀 들어볼까요? 예.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윤 후보는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공약도 보니까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주택 청약 가점을 5점. 네. 그다음에 군에 의무 복무한 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네.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윤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한 글자 다른데 예? 후보님께서는 보완 수사만 허용하는 것이고 예? 조국은 보충 수사만 허용하는 거예요.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재명은 29만 평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소위 말한 견적이 좀 나옵니다만은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원희룡 후보가 카피 닌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상대 능력을 복사하는 캐릭터 이름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이름, 만화 예. 캐릭터 이름이에요. 예. 카피 닌자. 야, 어제 표절 얘기가 뜨거웠던 것 같고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어떤 실언들, 뭐 말실수들에 집중됐다라면 이제는 이제 공약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떤 퀄리티는 좀 높아지고 있다. 근데 공약에 집중하는 게 좀 카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유승민 캠프에서는 어저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도리코다. 카피 닌자 윤도리코 다 나왔어요.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1위 후보가 좀 많이 공격을 받았고 예. 하태경 후보도 어저께 또 홍준표 후보에 네. 대해서 조국 수홍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썸 탄 게 또 있더군요. 이러면서 또 공격을. 예, 그래서 아무래도 1, 2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양상이고요. 예, 예.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4번 남은 투표에서도 10월 8일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최재형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재형 후보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뭐 황교안 후보나 또 반대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하태경 후보한테 계속 질타를 받았었고 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의 최 후보를 모셔왔던 어떤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지 철회 성명을 냈고요. 지지 철회 성명도 있어요? 네. 아니 지지 성명은 봤어도 철회 성명은 제가 못 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간 보여왔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다. 뭐 어떤 공약도 정책도 그동안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이제 모순된다라고 이제 철회를 했고요. 그 캠프에 몸담았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이 주장,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그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하자라고 최재형 후보가 얘기한 거 이게 그 지역 의원들 뭐 시임기를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이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황교안 그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최재형 후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돼서 2주 뒤, 그러니까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가 있거든요. 4명까지 이제 자르게 되는데 그 4위 다툼에 원래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좀 유력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 이제 밑에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좀 4위 다툼이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누가 될지 모르는 뭐 이런 싸움, 접전. 이게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갑니다. 다시 2,000명대. 코로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어제 오후 9시까지 2,131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정까지 합하면 2,121명의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서서 2,300명대, 뭐 400명대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산세가 커지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명절 인구 이동의 여파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본격화할 걸로 보여서 더 지금 비상입니다. 또 그건 그렇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유행 지표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 병상 가동률로 바꾸는 방안, 거리두기 체계를 축소하는 방안, 그러니까 확진자여도 백신 접종자와 기저질환 없는 50대 미만은 재택 치료하는 방안 같은 게 검토가 된다고 어제 센터 안 가고 집에서 치료하는 방안 같은 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어제 SBS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젯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복지부나 질병청의 어떤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논의 중인 문건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요. 지금 오늘 집계를 해보니까 2,400명대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것까지 다 집계를 해보니까. 2,400명대면은 진짜 역대 최고 최고죠. 기록이네요. 지난번에 2,220명 정도 21명인가 됐으니까 역대 예. 최고는 확실하고요. 잠시 후 오늘. 이제 9시 때에 발표될 예. 그것들이 좀 지금 미리 예측해 보자면 예, 지자체 거에다 종합해 보니까 예, 예. 2,400명대니까 어쨌든 당분간 계속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촉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는 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